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주가가 흐름이 다르죠. 위에가 삼성전자고요. 밑에가 이제 LG전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까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자, LG전자인데 주가 흐름이 틀립니다. 삼성전자는 좀 밑으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LG전자는 지지가 되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턴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먼저 이제 LG전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이에 있는 부분이 LG전자는 더 이상 전자기업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진 않죠. 가전사업부는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 휴대폰 사업에서는 이제 매각을 하고 정리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가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 어디죠? 바로 전장 쪽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장 쪽에서 굉장히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전장 쪽에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이때 2018년에는 ZKW라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헤드램프 전장용이죠. 헤드램프 쪽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도 하고 그러면서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성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투자, 뭐 반도체 투자 미국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좀 감옥에 있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투자가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집행 자체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LG전자는 전장 쪽으로 계속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도 이제 올해 좀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크게 좀 실적이 늘어날 예정으로 좀 가고 있죠. 이쪽에 지금 프리미엄이 LG전자에 있는 겁니다. LG전자가 이전에 상한가 갔던 그런 부분도 이제 마그나와 협력을 맺고 합작 회사를 차려서 전장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꼭 호재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전기차, 통칭해서 이 전기차 사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 이 설비 투자를 누가 많이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럼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를 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 하면은 그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3자 배정은 좀 호재 부분이 있고 이제 일반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주식이 많이 풀리면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아닌데 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유율을 누가 뺏어 오느냐. 이 부분 때문에 유상증자를 대규모 발표를 해도 시설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 포트에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쪽은 포트에 꼭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아시겠죠? 투자에 빠르게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가는 전장 쪽으로 하는 LG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과 전장 산업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두 회사 주가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LG전자를 좀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내려왔었죠. 내려온 거를 벗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겼고 다음 추세를 그려볼까요?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맞죠. 이걸 없애고 이렇게 좀 추세가 완만하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벗겨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전고점까지 열려 있죠. 19만원까지 다시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를 좀 벗겨서
19만 원까지 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급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매수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전혀 주가를 고점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여기 돌파를 하면은 2차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LG전자는 전장 쪽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제 큰 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가 이제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에 있다.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사서 올려주면은 매물이 나온다.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거예요. 사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급에서는 계속적으로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LG전자랑 좀 다르죠. 뭐 양매수가 이렇게 축축축 들어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외국인 기관 쪽에는. 최근에 금융투자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저가에 내려오면은 다시 좀 매수세는 붙어요. 매수세는 붙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금융투자는 좀 또 팔죠. 그래서 지금 장기 횡보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건이 하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쪽에 점유율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성과가 없습니다. 투자 부분에서도 크게 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인텔이 4위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검토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인수가 되면은 인텔의 물량은 삼성이 주지 않겠죠. 왜? 경쟁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1위죠. 대만에. 그쪽으로 좀 많이 물량이 나가고 삼성을 좀 견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텔이 이제 4위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집행이 좀 지연이 되고 빠르게 좀 의사 결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가 행보를 좀 만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사면이 되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8월 15일에 당장 이런 특사라든지 이렇게 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도 좀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면이 되면은 투자에 대해서 뭐 집행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요, 이제 흘러내리고는 있는데, 또 빠지면은 저가 매수 들어오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또 매물 나오고 좀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원래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 번에 좀 빠르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쉬고 다시 올라가고 좀 그런 패턴이거든요. 가는 구간에서는 쫙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쉬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좀 그런 모습이 습격으로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횡보를 하고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다시 또 주가가 움직이고 그렇게 또 이번에도 좀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시세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이제 배당 받으시면서 좀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하고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긴 안목으로 좀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막 지속적으로 좀 내리는 구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그런 형식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밖에 내려와서 전저점 이탈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도 이때는 차라리 매수가 낫지 매도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다시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이고 그럼 8월 15일 정도 좀 기다리고 그 후로는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된다 하면은 주가 반전도 좀 나올 수 있다. 그 후로부터는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구간,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는 이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유동성으로 많이 주가가 올라왔죠.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에 테이퍼링, 버냉키의 테이퍼링이 나오고 주가가 잠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회복해주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였거든요.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도 좀 나올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좀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제가 예탁금 말씀드렸죠.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지금 67조 정도로 계속 유지만 돼요. 뭐 크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이게 들어오면은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예탁금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내려오면은 다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탁금의 추이가 유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 부분이 이제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주가가 세계 증시가 좀 반전을 보였던 부분이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 그리고 지난주에 ECB 정책회의가 있었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하겠다. 인플레이션 2%까지 용인을 하면서 그 전까지 돈을 지속적으로 풀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도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이때 캔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이제 N자형으로 빠질 수 있는 캔들을 만들었다가 이날 저녁에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정책이 나왔어요. 돈 지속적으로 풀겠다 하면서 나스닥도 그렇고 뭐 독일 유럽 증시도 반전이 나왔거든요. 그런 호재 때문에 반전이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는 거죠. 추세를 한번 볼게요. 추세도 크게 지금은 뭐 의미가 많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지수를 보기보다는 역시 그런 성장에 대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뭐 저가 메리트로 많이 빠진 낙폭과대 그런 종목들이 또 빠르게 올라와요.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랬고 대한여화도 그랬고, 그런 거 이제 트레이딩 면에서는 그런 낙폭과대 그리고 주력 포트에서 좀 성장 쪽으로 해서 가져가는, 그렇게 좀 가시면 무리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쐐기형을 만들면서 이제 이탈은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다시 또 회복을 해주고, 또 이탈하면은 또 회복을 해주고, 차트상으로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져도 뭐 121선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가지는 말자. ETF 쪽으로도 지금은 크게 재미가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된다. 시장은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에 27, 28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큰 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 지금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도 그렇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이게 많이 뉴스가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7월 말까지 부채를 증액을 해줘야 돼요. 미국에서는 한도가 이제 7월 마지막 일까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타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8월이 돼서, 그랬을 때 갑자기 막 회자가 돼서 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다시 또 매수의 기회겠죠. 내가 이제 성장하는 종목들, 대형주들, 그때는 이런 구간에서 사도 되는데, 왜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 좀 불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파동의 하나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나와서 시장이 막 하락을 한다 했을 때 좀 도망가는 것도 또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 나오면서 뭐 채권 금리 갑자기 급등하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심 많이 했잖아요. 조심하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조심하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채 한도 협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조심하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원래 주식은 갑자기 악재가 튀어나오면 좀 하락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 정도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환율이라 그랬습니다. 환율이 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이게 빠져줘야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뭐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와봤자 막 1000억, 2000억, 3000억, 많으면 3000억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매도할 때는 많이 매도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환율 때문에 있다. 이 환율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전고점까지 좀 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정도 좀 도달을 하고 다시 내려오거나 달러 인덱스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환시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은 시장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좀 중요한 흐름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진다. 계속적으로 내 보유 종목, 종목 대응을 하시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땐 대형주, 낙폭과대 노리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올라오면은 다시 종목 장세입니다. 지수 부담이 생기니까 그 흐름 지속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시장에 막 급락하거나 그런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종목 장세로 보시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미국 부분이 지금 뉴스에 많이 회자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8월이 되면은 툭 튀어나와서 미국장을 좀 건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다음 주 시장, 다다음 주 시장 전략을 짜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